소변이 안 나온다 이렇게 급성 요폐가 왔다 그러면 응급이니까 119 타고 오셔야 됩니다. 뭐 와이프가 베스트 드라이브다. 예. 와이프 차 타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네. 어쨌든. 원장님 저희 병원에 응급 환자로 내원한 환자들이 간혹씩 있죠. 네? 가끔 이제 응급 환자가 올 수는 있죠. 그 네. 보통 이제 비뇨기과에 무슨 응급이 따로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사실 생각보다 비뇨기과에도 응급이 좀 많습니다. 고환염전이나 뭐 요로결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급성자 들어가는 또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네네. 급성 전립선염이니 소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급성 요폐라고 하거든요. 급성 요폐. 예, 그런 걸로 오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급성 요폐는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뜻으로 얘기하나요? 네? 소변이 나는 분명히 마렵고 소변이 점점 차오르는 것도 느껴지고 방광도 이제 점점 부풀어 올라서 아랫배도 이제 단단해지고 있는데 소변이 그냥 거의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소변을 보고 싶어도. 네네. 그런 현상을 급성 요폐라고 합니다. 그럼 급성 요폐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원인은 자체는 이제 좀 다양합니다. 일단은 뭐 척수 손상이니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니 이런 어떤 신경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요로결석이나 요로감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인은 기저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셨는데 그게 다른 악화 요인이 딱 생기면서 그렇잖아도 안 나오던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쪽으로 이제 더 악화가 돼서 딱 오시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가 예. 갑자기 확 막히는 이유가 약에 대한 부작용인가요? 아니면은 비대증이 갑자기 확 부어서 그러신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은 경우는 감기약이라든지 그 전날에 꼭 과음을 하셨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항콜린성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도 괄약근을 조여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소변을 안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를 하거든요. 술을 드시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막혀서 소변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잔뜩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그런 현상 때문에 방광이 또 늘어나 버리게 되면 기능 자체도 또 한동안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소변이 더 안 나오게 되는 면도 있고요. 급성 요폐를 그냥 방치하면 어떤 또 합병증이 좀 올 수 있을까요? 급성 요폐를 또 그냥 놔두게 되면 방광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방광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요관이나 신장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그쪽에도 이제 계속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게 단기간만으로도 신부전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소변이 안 나가면 위로 올라오겠네요? 소변이 이제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지 장치들이 갖춰져 있긴 하거든요. 아, 우리 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네. 그걸 좀 넘어설 정도로 부시고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어. 환자분들은 그냥 단순히 방광만 이렇게 팽창돼서 뭐 방광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정도까지만 보통은 일반인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방광이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기들이 이제 망가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소변이 안 나온다 이렇게 급성 요폐가 왔다 그러면 이건 바로 119에 신고해서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응급이니까 119 타고 오셔야 됩니다. 119를 무조건 타고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와이프가 베스트 드라이브다. 예. 와이프 차 타고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응급실은 대부분 급성 요폐만 해결하고 또 집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응급실에서 해드리는 일은 당장 일찍 소변을 일단 빼드려야죠. 그래야 편안해질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일단은 안 생기니까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멜라톤 같은 고무 호스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드리면 아이고 살았다 하고 이제 시원하다 하고는 네. 그냥 집에 가셔서 또 생겨서 또 오십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이 계속 돼서. 재발되는 거죠. 왜냐면 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원인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결국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요인이 겹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으면 약으로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 방법은 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표준 치료라고 해가지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전기 칼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이렇게 조금씩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내듯이 약간 교과서적인 치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범위를 딱 명확하게 해가지고 껍질 까듯이 이제 까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하는 수술인데 네. 초음파랑 내시경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정확하게 잘라야 될 부분과 자르면 안 되는 부분을 딱 구별을 잘 해가지고 수술 효과는 극대화시키면서 네. 부작용은
최소화시킨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그 네네. 전립선 비대증 로봇 수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밖에도 수술 쪽보다는 나는 어쨌든 수술이라는 거는 너무 싫다. 그러면은 시술 쪽에 좀 더 가까운 유로리프트나 그 리줌 같은 게 있습니다. 유로리프트는 전립선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요. 리줌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의 열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주는 뭐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요. 수술 방법의 결정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네. 충분히 상의하시고 본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맞는 그런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수술이 막 무조건 좋다 막 그렇다기보다는 상의를 해보면 본인한테 맞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모든 질병은 발생한 다음에 오시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꼭 예방하는 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